안녕하세요. 영혼은 스포츠카지만 몸은 경차, 연비는 트럭, 속도는 경운기인 기즈모입니다. 괜찮아요. 너무 빨리 가면 사고 나죠. 천천히 가야죠. 자, 오늘은 포르쉐 디자인 PDB70이라는 사운드바 리뷰입니다. 이번에 저희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가져봤어요. 자, 사운드바는 기즈모 채널에서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죠. 일반적으로 TV 아래에 두는 긴 형태의 그런 스피커죠.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보통 고급형 사운드바는 별도의 서브우퍼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포르쉐 디자인 PDB70은 일단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 재질로 만든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비교적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긴 한데 별도의 서브우퍼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급스럽지만 좀 심플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사운드바의 기본 취지와는 잘 맞는 제품이죠. 잠깐 사운드바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돌비 잘 아시죠? 돌비 서라운드 기술, 이런 입체 음향 회사에 의해서 이 입체 음향 기술이 발달하면서 집에서도 입체 음향을 즐길 수가 있게 됐는데, 이걸 집에서 구현하면서 홈시어터 시스템 오디오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홈시어터를 구현하려면 여러 개의 스피커가 필요했어요. 좀 끔찍하죠. 홈시어터 세트를 사면 그래서 집이 보통 극장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제조사들은 그렇게 광고를 했죠. 그런데 실제 사서 집에 세워두면 극장이 아니라 공동묘지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을 때 다시 제조사들이 야, 왜 집을 이렇게 묘지처럼 만드냐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이 사운드바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이게 1990년대 말이에요. 최초 사운드바는 야마랑 알텍 랜싱 이런 회사들이 만들었고, 필립스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운드바가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형태상 음질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또 여기에 서브우퍼 추가하고 서라운드 스피커도 뒤에 설치하고, 요즘은 돌비 비전 때문에 또 업파이어링 스피커까지 또 추가하는 추세죠. 그래서 다시 복잡해지고 있어요. 참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포켓몬 카드인가? 포켓몬 빵 먹으면 이거 또 열풍이 불더라고요. 이거 우리 옛날에도 그랬는데 참 세상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하루가 데자뷰예요. 혼란스러워요. 자, 오늘 소개하는 포르쉐 디자인 PDB70은 복잡한 사운드바 시스템이 아니라 간단한 한 덩이짜리 사운드바 시스템으로 집안을 좀 미니멀하고 멋지게 유지하면서 일정 이상의 음질을 보장하는 용도의 그런 사운드바로 기획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꽝꽝 울려주고 머리로 비행기 지나가고 이런 걸 느끼려면 5.1 채널이나 5.12 채널 사운드바를 선택해야 하고요. 이 제품은 단 하나의 덩어리로 끝내려는 분들을 위한 그런 심플한 시스템이죠. 그래도 돌비 애트모스 기능 지원하고요. 돌비 관련 입체 음향 기술은 충실히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면서 홈시어터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사운드바의 원 기획 의도대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특성을 알고 리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79만 9천 원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르쉐 디자인이라는 회사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포르쉐 디자인은 이름처럼 전자회사가 아니라 디자인 회사입니다. 특히 이 스포츠카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죠. 포르쉐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회사예요. 이 포르쉐 자동차를 만든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손자가 만든 디자인 전문 회사예요. 부러워요.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포르쉐인 거죠. 차도 하나 공짜로 생길 수 있고. 자, 그런데 포르쉐 디자인은 포르쉐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포르쉐의 방패 모양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포르쉐 자회사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디자인 전문 회사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패션 아이템을 주로 만드는데 전자 제품도 가끔 기획을 해요. 에이서와 함께 노트북을 같이 만든 적도 있고요. 이 제품은 필립스와 같이 사운드바를 함께 기획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포르쉐 디자인, 기술은 필립스라고 보면 되죠. 자, 서론이 길었죠. 디자인부터 볼게요.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86cm 정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TV 아래도도 양옆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요. 43인치급 TV, 좀 작은 TV 아래도도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크기가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75인치나 뭐 65인치 이렇게 커다란 TV 아래에 두면 좀 앙증맞아 보이죠. 자, 높이는 한 7cm가 살짝 넘는데요. 높이 역시 뭐 많이 높지 않아서 TV 스탠드 아래에 둬도 화면을 많이 가리지 않습니다. 일단 제품에 쓰인 소재가 정말 좋습니다. 바닥에는 밝은 실버 알루미늄 재질이고요. 약간 단차를 두고 살짝 띄운 것처럼 유닛 부분을 설계를 했어요. 자, 유닛 부분은 그릴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고 여기에 짙은 회색 패브릭을 덮어서 차가운 느낌을 살짝 줄여줍니다. 상단은 블랙 알루미늄 재질인데요. 이 브러쉬드 처리를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빛의 반사도 화면 반사도 별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앞쪽 그릴 오른쪽 부분에는 상태 표시 LED가 나타나고요. 측면에는 터치식 버튼이 있습니다. 무게는 약 5.6kg으로 이게 금속으로 만들어서 꽤 묵직해요. 후면에는 HDMI 입력 2개, 그리고 출력 1개, 옵티컬 입력, USB 입력 등을 제공합니다. 포트는 충분하네요. 자, 디자인만 보면 뱅앤올uf슨 베오 사운드 스테이지와 함께 뭐 투톱으로 뽑아도 좋을 만한 그런 정말 멋진 디자인입니다. 도시적이고 좀 세련미가 있고요. 금속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디자인이죠. 자, 또 하나 감탄하게 되는 건 리모컨 디자인입니다. 바디는 유니바디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금속 재질이지만 속을 비워뒀기 때문에 무겁지 않아요. 자, 버튼부는 고무 재질로 틈새가 없이 마감했어요. 바닥은 가죽 느낌의 플라스틱 같은데요. 건전지 들어가는 곳이 보이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했어요. 마치 일체형처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사실 좀 보통 이렇게 비싼 오디오 메이커 보면 리모컨만 따로 막 40만 원, 뭐 50만 원에 파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아주 멋진 리모컨입니다. 뭐 디자인만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아주 멋진 디자인이에요. 소중했던 우리 첫 만남 수줍게 웃던. 자, 이제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운드바 출력은 120W입니다. 120W가 사실은 뭐 작은 건 아닌데 보통 고출력 사운드바들은 뭐 200W, 500W급도 있기 때문에 고출력 사운드바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구성은 가운데 서브우퍼 유닛이 있고요. 좌우에 트위터 미드레인지 유닛을 각각 스테레오로 2개씩 배치를 했습니다. 뭐 2.1 채널 구성이죠. 자, 출력이나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넓은 거실용 시스템은 아닙니다. 뭐 해외에서 쓴다면 뭐 아파트나 스튜디오 같은 공간에서 쓰는 시스템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거 공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고출력 스피커를 사더라도, 특히 홈시어터 기기 꽝꽝 울리는 걸 사더라도 제대로 볼륨을 올릴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이게 당연하죠. 뭐 층간 소음하고 뭐 벽간 소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를 소개하면서도 항상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뭐 이 제품은 비교적 층간 소음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저역이 나옵니다. 자, 스피커 시스템만 본다면 이게 단점이긴 한데 층간 소음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역 재생 대역이 60Hz에서 시작하고 우퍼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또 서브우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동이 강한 저역이 나오지가 않아요. 대신 중저역대를 좀 확장을 시켰어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음장감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좀 음질이 인위적으로 확장하다 보면 묻힐 수 있는데 이 중고역대도 튜닝을 잘 해서 또 사람 목소리나 보컬 음악 등은 또 잘 나와요. 듣기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사운드바나 이런 홈시어터 시스템에서 좀 요구하는 꽝꽝 울려대고 가슴을 울리는 저역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볼륨을 좀 어느 이상 많이 울려도 좀 힘이 붙이고 약간 좀 뭐랄까요,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자, 그래서 뭐 현실적인 시청 공간에서 현실적인 볼륨, 많이 평소에 듣는 그런 볼륨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보기에 좋은 시스템이죠. 물론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에 비해서는 확연히 큰 음장감을 들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돌비 애트모스 기술도 있고 입체 음향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음장감을 확장을 시켜주죠.
하지만 뭐 종합적으로 보면 80만 원대, 80만 원, 79만 9천 원이니까 80만 원에 가까운 사운드바라고 하기엔 좀 출력이나 음장감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아요. 하지만 뭐 실용 볼륨에서는 중저역대가 어느 정도 음장감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볼륨을 크게 울릴 수 없는 아파트 주거 환경이나 원룸 등에서는 어느 정도 음장감도 느끼면서 현실적으로는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디자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인 요소를 크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르쉐 디자인 PDB70은 아주 멋지고 세련된 디자인의 사운드바입니다.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점도 장점이죠. 그래서 완벽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볼륨에서 최적화된 사운드 세팅이 이런 아파트 주거 환경에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사운드바죠. 그래서 넓은 시청 공간에 뭐 대형 TV 화면이 아니라 뭐 한 2, 3m 이 정도 되는 TV랑 2, 3m 떨어진 공간에서 한 4, 50인치대의 작은 TV를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최적의 사운드를 들려줄 사운드바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플레이파이 기반의 앱의 사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출력이 한 120W 정도로 세지 않은 편이고 서브우퍼를 따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박진감 있는 사운드 아니면 뭐 사라운드 스피커 연결해서 정말 뭐 엄청난 입체 음향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음질 면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리뷰를 끝냈고요. 뭐 사실 오늘은 디자인적으로 참 멋진 사운드바를 소개해 드렸는데 물론 오디오가 음악이 중요하지 뭐 디자인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자동차 살 때도 성능하고 상관없는데 뭐 고장도 작고 뭐 비싸고 엄청 오직 디자인 때문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돈을 더 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감성적 만족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왜 오디오는 감성적 만족도에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거를 막 불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자, 사람도 참 인성이 중요하지만 얼굴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인성만 보면 한 100만 구독자 찍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안타까워요. 아닌가? 자, 어쨌든 얼굴보다는 인성으로 승부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인성도 엉망이면 어떡하지? 참. 자, 지금까지 기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